보통 청소년 코칭을 시작을 하면 부모 코칭과 같이 진행이 되죠. 개개인에 따라서 코칭의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, 또 어떤 경우는 9개월이 넘도록 참 지지부진하게 힘들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힘들게 진행되는 경우는 아이도 너무 힘들고 부모님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이 코칭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고, 그런 이 절망감과 무력감의 원인이 뭘까? 이건 교과서 속에도 없는 얘기니까. 근데 이 뒤에 아이의 힘듦을 넘어서는 부모의 힘듦, 아이의 힘듦보다 더 큰 부모의 힘듦이 숨어 있을 때 사실은 코칭은 9개월이 지나가도 제가 생각할 것만큼의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, 부모가 어렸을 적부터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들, 그런 것들이 아이가 코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좀 치유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좀 강해지고 이러셔야 되는데,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이의 힘듦을 들여다보실 수 없죠. 사실 공감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부모 코칭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. 이건 오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건데, 무엇을 원하시나요? 어머님 당신이 지금 삶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죠.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거일 수 있어요. 원하는 건 더 잘 사는 거, 부자로 사는 거,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일 수 있지만, 실제로 인간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부딪혔을 때 확고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. 그런데 아주 확고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. 행복한 가정, 시끄럽지 않고 이야기가 되고. 사실 이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공감하는 건 아주 쉽죠.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최대한 많이 알려고 노력하십니다. 그리고 그 알고 나면 공감이 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면 이젠 억지로 연습을 해서라도 공감의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죠. 근데 무엇을 원하시나요?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뭘 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자식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시죠. 그럴 때 남이 만든 기준으로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, 아이는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, 그게 정작 본인의 생각인지 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인지를, 이런 상태에서는 공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. 그럼 이런 상태에서 부모가 공감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놀랄 만큼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때그때 어려운 일, 진통제를 먹듯이 그렇게는 갈 수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. 그게 또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한계이기도 하고, 점점 더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코칭이든 그게 무엇이든 부모 코칭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, 부모 코칭이 선행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 코칭이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죠. 그 청소년 코칭을 다른 심리상담소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청소년 코칭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면 부모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코칭을 진행하는 이유가,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아이가 지금 무엇을 노력하고 있고 어떤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부모님과 항상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그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코칭의 효과가 가장 높게, 아이를 맡기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이만 온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, 아이가 학습의 문제도 없고 게임 중독의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게 어려워요. 박사님, 아이와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, 이런 경우는 부모님은 오시지 않고 학습의 문제가 있다든가 진로의 문제, 이런 모든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되는 코칭의 대다수는 부모 코칭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야 하고요.